파레트 보고 있으면 되겠다. 파레트 좀. 그러다가 딱 그림. 조명이 저를 비춰야 되는데 그림을 비추고 있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벌써 이제 11번째 화실 V앱이 되고요. 100번 넘게까지 해야 되는데 그죠? 그 전에는 이 그림은 여기 없겠네요. 벌써 다 완성이 돼가지고. 재준 씨 어제 엊그제 뭐 되게 중요한 데 다녀왔죠? 맞아요. 우리나라만 그런지 몰라도 입학식이었어. 초등학교 입학식. 조카가 벌써 초등학생이 돼서 입학식에 같이 다녀왔어요. 와. 한 7반까지 있는데 각 반에 남자 12명, 여자 10명. 아직까지도 남자가 더 많긴 해요. 아무리 뭐 이렇게. 아 그래요? 저희 꼬마는 입학식 때 그 반에 가봤더니 여학생이 더 많던데요? 그렇구나. 좀 차이가 있나 보구나. 네, 여기는 남자가 각 반이 더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국민학교 출신이래 가지고 그 세대래 가지고. 그런데 이제 선배가 나와가지고 이제 환영 인사하고, 선배 그 위에 이제 학년들이 나와가지고 요즘 그 여자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틀고 댄스로 무대를 꾸며주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네. 되게 추운데 민소매 입고 나와가지고 하는데 진짜 귀여웠고요. 요즘에 초등학교는 사실 가서 볼 기회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처음 봤어요. 근데 굉장히 낯설 거예요. 저만치 저 삼촌, 그러니까 저는 삼촌인데 저도 되게 낯설었는데 저기 조카는 얼마나 낯설었겠어요.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건물, 그리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긴장이 돼 있는 기운들이 있으니까 맞아. 뭔가 차갑잖아요. 그리고 3월은 항상 또 춥고요. 근데 걱정했던 거랑 다르게 조카는 되게 재밌었다고. 그리고 어제 입학식이고 이제 오늘이 첫 등교인데 재밌대요. 학교가 너무 재밌고. 네. 벌써 자기를 이렇게 졸졸졸 따라다니는 친구도 많이 생기고요. 그 친구가 워낙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눈빛이나 눈의 표정 같은 게 워낙 의젓해서 예, 맞아요.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조카가 무표정일 때는 정말 무서워요. 그 정도로 좀 의젓하게 생겼어요. 네, 의젓한 느낌이 있어요. 네.
거기 입학식에 부모님들 많이들 오셨던가요? 특히 뭐 아빠들? 잘 모르겠어요. 그 누가 아빠인지 누가 삼촌인지는 딱 봐서 모르겠더라고요. 삼촌은 많이 없었을까요? 그러게요. 저는 입학식을 제 입학식 때는 저는 혼자 갔었어요. 옛날에 예, 1학년 일반이었는데 저는 입학식 때 혼자 갔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같이 갔는데 저만 혼자 갔었는데 그뭐 친구와 같이 간 거죠? 친구 그 분들이랑 동네에 사는 세탁소 아들 어머님 가는데 따라갔죠. 근데 어머니. 가서도 갈라졌어요. 가서 반추첨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이제 갈라져서 정말 힘들었었어요. 혼자 서 있어가지고 내가 이게 우왕좌왕이라고 하잖아요. 앞줄 맞춰야 되고 옆줄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툭툭 치고 가면 기분도 나쁘고 그리고 바닥에도 흙길이고 조카 같은 경우에는 실내 강당에서 했었거든요. 그렇지. 옛날에는 또 체육관들이 없으면 강당이나 네. 실외에서 준비물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준비물을 몰라서 다 싸들고 갔었는지 어땠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래서 책가방 맨 애들 있으면은 저는 뭐가 안 들고 와가지고 뭐 빠뜨린 게 아닌가 막 그런 걱정도 했던 것도 기억나고요. 그래도 잘 마치고 돌아온 것 같아요. 그 돌아온 기억은 나요? 어떻게 돌아왔는지? 그렇죠. 왜냐면은 그 동네에서 이제 노니까 동네 놀이터라는 데는 장소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 놀이터를 찾아가게 돼서 이미 그 가는 길은 익혀둬가지고 학교 등교하거나 돌아오는 건 학교 때는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죠. 체육복을 안 가져가고요. 스케치북 가져오는데 안 가져오고요. 그래도 그 뭐 입학식 때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학교 시작하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고 뭐가 필요하고 그걸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항상 빠뜨려 먹죠. 저희 꼬마도 보니까 또 엄마가 챙겨줘도 맨날 막 빠뜨려. 그러니까 근데 일단 제니 씨는 본인이 좀 빠뜨리고 그런다는 거죠, 그죠? 그 옛날에? 자고 일어나면 리셋이 돼가지고요. 그죠. 로딩도 좀 걸려요. 그러니까 요새처럼 막 매일같이 프린트물을 뭐 나눠주던 시대가 아닐 수 있으니까 학교에서 그렇죠. 프린트마저도 학교에 놔두고 와버리니까요. 그러다가 등교길에 친구를 만나면은 나는 안 들고 있는 걸 친구가 들고 있을 때 그 뭐냐고 물어보면 이제 이미 집에 나선 지 얼마 안 됐을 때 친구를 만나면은 다행인데 발견을 하면 다행인데 한참 학교 다 와서는 그냥 혼날 각오로 들어가서 역시나 혼나고 근데 그 기대 이상의 그 혼줄? 그 혼남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청소를 일주일치 해버린다거나. 맞아. 근데 지금 그 얘기를 분명히 좀 아련하고 슬픈 사연이 될 수 있는 얘기를 모자를 거꾸로 쓰고 막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무슨 굉장히 즐거웠던 추억처럼 들리네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때 1학년 때 입학식 때 어머님이랑 동행 뭐 이제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바쁘셔가지고 같이 동행을 못했던 기억이 이렇게 막 슬프거나 누가 물어보면은 그렇게 대답을 하죠. 나는 혼자 갔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 놀래요. 근데 좀 이제 제가 창피했던 적은 있어요. 이제 입학식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봄 소풍 때는 이제 첫 야외를 가는 거래 가지고 걱정돼서 어머님이 다 따라오거든요. 근데 그때도 혼자 가가지고 첫 소풍 혼자 갔어요? 아니 그 뒤로는 모든 소풍은 저 혼자 다 혼자 갔어요. 그 저기 도시락은? 도시락은 기억이 안 나네요. 뭘 가져갔는지. 사주셨던 것 같아요? 김밥이라든지 뭐 음료수라든지. 그 부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네.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소풍은 산을 갔었어요. 가까운 산. 근데 제가 태어난 데가 부산 산이 시내. 예, 그
시내는 아니고요. 그때 당시 시내는 아니었고 감천이라는 데가 산이 굉장히 많았어요. 뒤에도 산이 있고 옆에도 산이 있고 아 이거 소풍을 뒷산으로 간다고요? 근처 산들요. 근데 앞에만 바다가였고요. 양쪽은 다 뒤까지 다 산이었거든요. 왼쪽이 천마산이었고 오른쪽에도 무슨 산이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제일 높은 곳은 이제 옥녀봉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는데 거기를 두 번째로 가고 첫 번째 소풍은 그때 동양 오리온 시멘트 공장이 있었거든요. 저 감천항 저쪽으로요. 이제 그쪽에 소풍을 가서 근데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1학년 때부터 약 5학년 2학기 때까지는 소풍만 가면 무조건 정상에서 똥이 마려워가지고 아또 등장했어요. 힘들어했어요. 아, 왜 정상에만 올라가면은 그렇게 난감해 죽는 줄 알았어요. 아 저는 순간적으로 그 예전에 라디오스타에 나왔던 그래픽이 떠올랐어요. 그것도 산 정상이었는데 그게 꼭 정상에는 화장실이 없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한라산 꼭대기 백록담에도 없어요. 좀 내려와야 돼요. 1시간 반 정도 내려와야지 그 화장실이 하나 있긴 한데요. 그래서 도시락을 준비해가지고 정상에서 드시는 분은 아마 난감할 거예요. 내려오신 데나 배는 든든하게 하고 등산을 올라가는 거 절대 안 해요. 어떤 분이 그런 현상의 이유를 중력 때문이라고 적어주셨어요. 또는 올라가느라고 힘써서 뭐 이렇게. 힘들었어요. 네. 그쪽 너무 밝아지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아 예. 블렌딩 잘 하세요. 와 근데 진짜 이거 뻑뻑한데 많이. 저희 근데 혹시 그 초등학교 1학년 때도 소풍 가서 장기자랑 같은 거 하면 혹시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가만히 있었어 조용히. 그렇죠. 그냥 멀리 가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끼리 그냥 하고 어렸을 때부터 좀 멀리 가서 풀 뜯고 풀 뜯고 있었어요. 풀 뜯어. 네. 지금 분노에 붓질 중이시라는데. 아 이게 되게 뻑뻑해요 물감이. 어머니 아버님이 굉장히 강하게 키우셨는데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 혼자 보내시고. 그게 교육의 일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녀 교육의. 근데 초등학교 때 발견을 했어요? 내가 뭔가 춤에 소질이 있다 뭐 그런 걸? 아니요 저는 춤을 추기 시작한 게 사춘기 때부터 해가지고요. 전혀. 사춘기라는 게 중학교 때 얘기하는 그쵸 거예요? 중학교 딱 1학년 때 저도 사춘기였는데 중학교 1학년 지나고 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춤을 추게 됐어요. 중학교 2학년. 예. 근데 이미 그
제가 다니던 중학교는 남자 중학교라고 하잖아요. 부산에서 좀 축구로 유명한 중학교였는데 춤 잘 추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 현란한 스텝들이 중학교 1학년의 눈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거 보고서 반한 거예요. 일단 춤에. 아니 그냥 생각도 못했어요. 저런 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눈앞에서 봐도 따라하는 흉내를 못 내겠어요. 무슨 직접 하게 된 계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학교 2학년 때 도서관이라는 데를 친구를 따라서 갔어요. 시험 공부를 하면 도서관을 가서 한대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안 되죠. 도서관에 앉아서 어떻게 공부하래요. 나왔더니 근데 친구들이 거기서 춤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딱 처음에 배우게 됐어요. 그 춤이라는 걸. 배워서 일주일 만에 제가 팀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제주 씨 그 배웠다는 게 가서 나한테 춤 좀 가르쳐달라 요청을 했어요? 아니면 머리에서 보고선 그냥 익힌 거예요? 가르쳐달라고 하죠. 저뿐만 아니라 이제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도서실에 가서 도서관에 가서 나왔다가 이제 밖에서 이제 다 같은 동네 사는 친구들이니까요. 다 흉내 내보는 거죠. 한 번씩 다 흉내 내봤다가 근데 이제 각자 친구들이 할 줄 아는 댄스 동작들이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 A라는 친구는 B 걸 할 줄 모르고 B라는 친구는 A 걸 할 줄 모르는데 전 A, B 거를 제가 다 하게 돼서 팀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팀을 결성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았나 봐요. 되게 예. 좀 전에 얘기가 완전 금방 쉽다. 말른들었던 것 같은데 네. 잘 쳤다는 얘기네요. 춤을. 예. 그럼 그 이름은 퀵실버라는 이름은 재진 씨가 지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훨씬 나중에 지은 이름이에요. 그 이름. 그게 정말 그 슈퍼히어로 캐릭터에서 띄어 가지고다가 지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킥실버라는 이름은 무슨 MBC에서 했던 무슨 애니메이션 실버호크라는 만화가 있는데 거기에 리더 이름이 킥실버고요. 전혀 다른 거구나. 뭐 은빛 날개를 펼쳐라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그 킥실버라는 팀 이름은 고등학교 때 짓게 된 건데 그거는 그때 당시 좋아했던 듀스 형들이 어떻게 잡지 인터뷰에서 좋아하는 브랜드가 뭐냐고 했을 때 킥실버라고 해서 어감이 괜찮아가지고 킥실버라고. 브랜드 이름이 예, 있다는 브랜드 거예요? 이름이에요. 저기 무슨 서핑이나 그런 서 제품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럼 처음에 그 팀 구성했을 때는 몇 명이었어요? 처음에는 3명이었죠. 3명? 예. 거기 제덕 씨도 계셨던 거예요? 아니 제덕이 없었죠. 제덕이란 친구는 한참 뒤에 있었어요. 한참 뒤에 언제 합류됐지? 좀 한참 그 뒤에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팀을 만들고 나서 유명해지고 나서 나중에 합류하게 됐는데 그 합류한 것도 참 애매한 게 다른 학교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는 한참 이따 합류했죠. 근데 이거 뭐 이제 상상을 좀 해보자면은 이제 춤도 잘 췄고 팀도 결성했는데 예. 그걸 막 보여주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예. 어디 가서 보여줘요? 중학교 때요 아니면 고등학교 때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때는 좀 더 프로페셔널하고 바뀌는구나. 중학교 때는 학교 가는 길목에서 그냥 길에서. 예. 80년대 그 미국에서 그 흑인들이 브레이크 댄스 추듯이 길에서. 예, 그냥 길 가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 앞에서 춤추는 게 쑥스러워서요. 이제 사람들 잘 안 다니는 길목에 가서 춤추고요. 사람 한 명이라도 지나가면 이제 춤 동작 멈추고. 그럼 혹시 그 사람 한 명이라도 지나가는데 춤 동작을 안 멈춘 일도 곧 벌어지나요? 그랬었죠. 이제 그게 소문이 순식간에 나는 바람에 이제 학교 체육대회 같은 데도 혹시 그해 바로 초청
초딩 초청 막. 아니요, 그냥 그 제가 다니던 그 남자 아, 중학교 체육 대회 때 하고요. 아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현란한 음, 그걸 했다는 그 친구는 음. 그 뒤로 춤을 안 췄어요. 어, 그 뒤로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춤추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춤을 추는 걸 못 봤어요. 이게 확실히 끝까지 해봐야지 안다니까. 초반에 잘하는 걸 뭐라 예측하기 되게 힘들어. 그 소문이 날 정도면은 어디 여중이나 여고 축제 같은데 이렇게 좀 빌려가면 안 되나? 그게 이제 고등학교 그런 일은 이제 고등학교 때 생겨났고요. 그래. 중학교 때는 그러진 않았어요. 그 시절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볼 방법이 없네요. 당연히. 장평중학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해 체육대회 녹화를 했었어요. 그 장평중학교에. 그 기록이 어딘가 있겠네. 예. 중학교 2학년 때도 녹화하고 3학년 때도 녹화하고요. 그 중학교 2학년 때 보면요. 처음으로 그때 백다운을 해요. 중학교 2학년 때 학교 백다운을 했다고? 예, 예. 백다운을? 예. 그거는 뭐 제주 씨가 그냥 한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본 거 같은 기억을 응용을 한 거예요? 본 적이 없죠, 당연히. 그냥 한 거예요? 예. 이야. 근데 그때 백다운이라는 거는 좀 되게 불완전한 일자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춤을 추다가 동작을 멈추고 그냥 이렇게 뒤로 넘어지는 거였고요. 그럼 굉장히 그 넘어지는 그 시간이 꽤 긴 거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본격적으로 백다운이라고 일자가 됐던 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학교 축제 때 했을 때. 그거 하나만으로도 모든 걸 통장하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소문이 나면서부터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학창 시절에는 뭔가 그거를 뭐라고 할까 담력 테스트 같은 거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남자들은요. 그렇죠. 그럼 많이 하죠. 하면 안 되는 것들 뭐 밑에 그러니까 멀리 뛰기 혹은 높은 걸 뛰어넘기나 혼날 줄 알면서도 맞아. 한번 안 걸리게끔 안 혼나게끔 이렇게 해보자 그런 것들이 꼭 있었는데 그래서 백다운을 하고 나서는 다 이제 남자 학생들이 대단하다고 하고 선생님은 그러다가 바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죠. 선생님도 걱정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뭐 춤 실력은 더 늘었을 테고 이제 오디션도 봤다는 거죠. 그렇죠. 고등학교 2학년 때요. 근데 재밌는 게 지금 생각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국 노래자랑 예선에 합격을 해가지고 그래요? 그것도 기록이 있겠다. 그게 연말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합격한 사람들을 연말에는 서울에서 하더라고요. 그때 한번 서울에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 무슨 인기상인가 타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제 가수를 준비하고 있는 형 뒤에서 저랑 제 친구들이 이제 댄서로 이렇게 하는 거. 뒤에 댄서로. 그때 처음으로 KBS 이텔레비전 공개홀에 가가지고. 그 기록이 있겠네 그럼. 예, 그 영상 있어요. 예. 그때 그 서울 느낌이 어땠어요? 그 당시에 서울은 느낌이 어떻던가요? 기차를 새마을호를 타고 올라가서요. 밤에 도착해서 그 마포구에 있는 무슨 호텔에서 자고 그래서 밤이라서 그냥 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는 공문을 써가지고 왔고요. 그러겠죠. 예. 근데 이제 저 말고 다른 어른들은 무슨 이렇게 여행 패키지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태원을 놀러 다녀오는 뭐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들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저희는 이제 못 가고 그 다음 날은 아침 일찍부터 리허설하고 본방송 녹화하고 그러고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기억밖에 안 나기는 해요.
저 학창 시절 얘기하면 말이 새도 못하는데 다 너무 재밌는 얘기가 많아. 그게 뭐예요? 우선은 제가 살던 동네에 되게 안 좋은 존재였어요. 저는 춤바람을 몰고 와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춤추던 애들은 아 그냥 이렇게 끼가 있다, 잘 춘다. 왜냐면 혼자서 추니까요. 아유 우리 아들 잘한다 잘한다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저는 팀을 결성을 해야 하는 바람에 이걸 소위 3인이 춤을 추고 다니니까 어른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공부 안 하고 그렇지 또 춤을 애들한테 가리키고 춤바람을 일으킨다는 존재가 돼가지고 게다가 중2잖아요. 무서운 중2 지구를 지킬 수 있다는. 예. 근데 너무 궁금하다. 혼자 막 연습했을 것 같고 요새처럼 이렇게 참고할 만한 영상물 같은 것도 풍부하지도 않았을 것 같고 그렇죠. 예. 굉장히 고독하게 연습했을 것 같은데 중2 남학생이. 그래서 그때 제가 사춘기잖아요. 청바지 한참 좋아할 때잖아요. 그리고 책가방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머리가 짧은 게 창피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군. 이성의 눈을 뜨면서 이제 다른 사람은 이제 이성을 의식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돈이 필요하는데 어머님은 뭐 물론 이제 모자가 필요하면 사줄 수는 있는데 제가 갖고 싶어했던 모자나 그때 당시 모자는 가격이 15,000원, 20,000원이었고요. 책가방은 5만 원이 넘었고 청바지가 보통 69,000원, 75,000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신문을 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돌려가지고 그걸로 저축을 해서. 저축은 없죠. 저축은 없어. 근데 바로바로 저축을 사는 해서 사야 되지 않아요? 그 정도. 바로바로 사야죠. 예? 그러니까 저축을 해야 그 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 신문 돌려서 한 번에 그냥 살 수 있어요? 빌려서 샀죠. 어차피 다음 달에 신문 월급이 나오니까요. 왜냐면 이제 절반 정도의 돈이 있으니까요. 이거 월급을 타면은 제가 다 안 갖고 어머니 먼저 드렸다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잘했네. 원금이 그대로 저한테 오진 않고요. 이게 저는 분명히 그 신문사 소장님한테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을 어머니한테 받은 기분이었어요. 이건 잘한 거죠. 그런가요? 순서가 맞아요. 미성년자인데. 그러고 나서 아무튼 제가 신문이라는 걸 돌리고 나서 용돈이라는 게 어머니한테 못 받게 됐어요. 경제력이 생겨서. 근데 참 좋았죠. 어머님이 동네 사람들이 어머니를 되게 부러워했었어요. 자기 아들은 그냥 얘는 게을러가지고 언제 일어나서 그걸 신문을 돌리냐고. 근데 어머니는 가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은 신문 배달해가지고 월급 받으면은 그 당신한테 꼬박꼬박 줘가지고 뿌듯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일단 그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고요.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원금을 못 받더라도 그게 사회죠, 그죠? 사회. 네. 경제 활동. 네. 강한 자 앞에서 저 어머님을 절대 이길 수가 없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청바지를 사고 갖고 싶은 걸 사 입고 그랬었죠. 이거 기특하네.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자기가 해결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또 문제예요. 역시나 그 이제 패션에 눈을 뜨게 되니까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거는 항상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중학생이 리미티드 에디션에 눈을 뜬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파는 걸 어떡해요. 지금은 없어진 브랜드인데 마르테 프랑스와 저보라고 있어요. 맞아. 혹시 아세요? 네, 알죠. 앞에 네, 알아요. 예 하고 이렇게 무슨 뒤에 칼집 있고 하고요. 지금 이제 없어졌어요 우리나라. 아예 없어요? 그거를 이제 사다 안 되다니까 이제 튀고 싶어서 거기서 이제 제일 비싼 게 멜빵 바지거든요. 그 이제 청바지 2배 가격이에요. 그걸 사고 싶어서 신문 부스를 더 돌렸어요. 그 신문 부스를 더 돌렸다는 게 배달할 양을 늘렸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 집도 늘어나겠네 당연히? 그렇죠. 그럼 대신- 반경도 넓어져요? 배달할? 그렇죠. 네. 근데 어머님은 그걸 모르죠. 근데 그것도 있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조간, 석간 이렇게 아침에 예, 배달 있었어요. 예. 그것도 해봤어요? 아니요 안 해봤어요. 학교에 가야 제가 되니까. 제가 했었던 신문사는
좀 스포츠 신문이 없는 곳이래 가지고 이렇게 따로 사적으로 동네 아저씨들이 출근하다가 사고 뭐 그런 적은 없었는데 아무튼 부스를 늘려서 금액을 좀 더 받아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샀죠? 패션에 투자한 거예요. 예. 이거 그림 좀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아저씨 거기 지금 색 약간 밝게 바꾼 데 있잖아요. 거기 시엔나하고 엄보를 약간씩 뭐 블렌딩 해주세요. 지금 프로션 계열이 조금 많이 쓰였네요. 전체적으로. 뭉치지 않게, 그냥 한쪽에 몰리지 않게. 이 붓을 2년 만에 첫 게시하는 건데요. 드디어. 늘 새 붓을 보면서 뿌듯했었는데 한쪽에 꽂혀 있다는. 잘 빨았어야지 진짜. 네. 따뜻한 물로 한 번씩 삶아주세요. 아, 머릿속에 이를테면 소년 이재진의 모습이 막 지나가네요. 저는. 아, 저요? 저 그 시대 때로 돌아가면 진짜 머리도 안 감고 학교 돌아오면 손도 안 씻고. 남학생들이 보통 그렇죠. 아, 뭐 예. 교복도 예를 들어서 교복 입으면 막 거의 안 빨고 입고 막 그러잖아요. 저 중학교 때 그런 생각한 적도 있어요. 제 친구 녀석 하복 같은 게 예. 워낙 안 빨고 입는 표가 많이 나서 물론 냄새도 나죠. 그래서 가끔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교복을 벗겨서 벽에다 던지면 붙지 않을까. 아, 네, 그런 상상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복은 하나만 샀었고 하복은 두 벌을 샀었어요. 맞아. 그래야 될 거예요. 땀을 많이 흘리니까. 남학생들은 뭐 그거 뭐 과장하면 24시간 입고 있잖아요. 교복. 예. 아,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그거 뭐 그거 입고 운동 다 하고 뭐 공부하고.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학교 마치자마자 바로 또 항상 책가방 안에 여벌이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청바지라든가. 이건 저 아저씨는 좀 특별한 거죠. 보통은 여보 개념은 없고 그냥 교복 하나로. 아니요, 청바지요. 아니 그럼 재진 씨 경우. 아니요, 저희 학교 다 그랬었어요. 아 그래요? 좀 남다르네 그 학생들. 뭐 그러다- 하려고 방과 후에? 그리고 집에 안 들어가고 이제 괜히 저기 시내 쪽으로 걸어서 가고 노래 들으러 가고 하는 거죠. 이제 뭐 아니면은 햄버거 사 먹으러 가든가요. 교복 입고 다니면 창피하니까. 근데 좀 성급한 친구는 이미 교실에서 갈아입고 나가다가 선생님한테 바지 뺏기고 되게 운수 안 좋은 날이네. 이런 친구들 있었어요. 그럼 그 시절에 학교 끝나고 막 한참 먹을 때잖아요. 아 예. 주로 뭐를 간식이자 식사이자 막 그렇게 다 먹으러 다녔나요? 친구들이랑? 근데 주로 라면 끓여 먹었죠? 친구 집에 가면요. 과자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과자를 엄청. 그때도 과자를 좋아했구나. 대단한 것 같아요. 과자 만들어서. 제주 씨 기억에 중학교 때 한 번에 제일 많이 먹어본 라면의 양은 어느 정도였대요? 중학교 때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몇 개를 먹었는지. 보통 그때 기록들을 갖고 있는데 아,
몇 개까지 먹어봤다. 근데 되게 중학교 때인데. 저는 오히려 잭스키스 활동할 때 98년도 여름쯤에 혼자서 라면 5개 먹은 적 있어요. 근데 국물은 안 먹고 면만 이렇게 먹었을 때 저는 원래 또 그리고 라면 먹을 때 김치 안 먹거든요. 그냥 라면만 먹는데 면만 5개 먹은 적 있어요. 맞아요. 되게 5개 이상 먹은 것 같아. 그 시절에 많이 먹었다 하면. 그리고 원래 또 면은 씹는 거 아니니까 그때도 이렇게. 아, 저 지금도 면에 대한 예의가 충실하구나. 예. 한 번에. 예. 근데 여기서 그때 제가 98년도 여름에 라면 5개 먹은 데가 여기서 걸어서 10분도 안 걸려요. 아, 여기 화실에서. 네, 완전 가까워요. 아, 그때 이제 서울에 올라와 있을 때 그렇죠, 5 개를 98년도니까요. 먹었다 예, 이렇게. 예, 예. 저기 지금은 없어진 한미은행 있었던 데예요. 모르겠어요. 그 거긴가요? 그 설해마을 들어가는 입구 함지박 사거리. 아니요. 아, 예, 함지박사리 그 BMW 매장. 네, 거기. 진짜 가깝네. 그곳이 경찰서에 신고 많이 아, 그 시기였어요. 그 시절에 팬들을 신고하던 그 시절이에요? 라면 5개 먹고 팬들을 신고한 거예요? 그렇죠. 집주인 아들이랑 되게 친하게 지냈었는데 집주인 아들이랑 친하게 지냈는데 그 집주인 아들이 저랑 또 동갑이어가지고요. 근데 아, 그래. 길 건너편에 검도 체육관이 있는데 거길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다니게 됐었어요. 한 6개월 정도. 근데 그 검도관이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거기에요. 아까 얘기한 그 사거리에 있어요. 저도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그 신고를 당시에 당했던 분들은 지금 어떠실까? 그 시절 얘기가 나오면 예. 지금은 다 추억이 되셨겠지만 어린 학생들이었을 텐데. 그쵸. 저도 그때 많이 어렸는데요. 아, 그래. 검도관이 있다고 거기? 예. 물감 조금 더 묻혀야겠네요. 근데 다시 또 약간 시엔나하고 엄마 살짝씩 블렌딩 하세요. 네. 상에서. 아, 근데 그럼 재덕 씨는 예. 언제 만난 거예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만난 것 같아요. 팀 결성하고 나서 한참 나중에 합류한 거예요? 합류는 아니고 제가 팀에 안 넣어줬었어요. 원래는 알고 있었는데 아니 원래 알고 있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왜 안 넣었어? 춤 못 춰가지고. 에이, 설마. 그래도 뭐 실력이 되니까 나중에 같이 활동했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나중에 실력이 늘어서. 근데 제가 나중에도 인정을 안 했어요. 뭐라 그럴까 이렇게. 예. 그 원래 중학생 땐 그래요. 잘 인정 안 해. 그렇죠. 잘 추면 또 누군가 옆에서 잘 추면 또 굉장히 바라보는 시선이 엄격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엄격해지지. 그러니까 제가 팀의 리더가 되면서 제 팀의 춤의 색깔을 제가 추구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덕이라는 친구는 축구를 했었어요. 운동신경으로 춤을 춰가지고 그게 제가 좀 되게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어, 그 운동신경이 좋아서 하는 그 습득력은 되게 빨랐는데 춤이라고 하기에는 운동신경으로 하는 것 같아가지고 원래 춤이라는 게 보는 사람도 좀 흥이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게 제 눈에는 이미 제가 좀 되게 그 중학교 2학년인데도 높이 있었는가 봐요. 그게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도 안무를 짤 정도였거든요, 제가요. 노를 짤 정도면 좀 다르긴 달랐나 보다 정말. 근데 뭐 운동신경이 있어야 춤을 잘 추지. 그렇죠. 그거 없으면 춤을 어떻게 춰? 그렇죠. 어. 또 친구다 보면 또 매의 눈으로 보게 되지 또. 네, 같이 활동도 해야 되고 친구고 막 그러고. 근데 잘 추셨을 것 같아요. 재석 씨도 예. 잘 추셨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제 중학교 때도 같은 학교는 아니었고 더군다나 이제 고등학교마저도 이제 완전 다른 학교로 가게 됐는데도 잘 맞아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계속 한 둘이서 붙어 다닌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되니까 붙어 다니지. 그 친구 집에서 잔 적도 있고 그 친구가 저희 집에서 잔 적도 있고 저 저도- 신문 배달을 와가지고 따라와가지고 도와준 적도 있고. 아, 네. 그런 거 진짜 추억이다. 이른 아침에 친구가 같이 동행해주고 진짜 친구니까 그 새벽에 네, 일어나서 그렇죠. 새벽 공기 맞으면서 예. 청소년다운 풍경을 연출했구나. 아, 예. 맑은 새벽 공기가 푸르스름한 빛에 감싸여서 동네를 돌면서 우정을 확인하고 네. 아이 푸른 꿈을 꾸고. 좀 올려서 조심해, 손목 조심해. 다리로 양쪽 다리를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손목 조심. 야, 얘 손목 이제 괜찮아져가지고 끝없이 들어가지. 이렇게 애초에 살짝 풀어야 돼요. 아, 많이 돌아가서. 항아리를 해야 돼. 야, 학창 시절 얘기는 정말 한번 다음에 날 잡고 초등학교 편, 중학교 편, 고등학교 편 그리고 대학교 얘기도 있어요. 대학교를 제가 무려 3군데나 다녔어요. 맞아. 경기대학교, 학교를 여러 데서 공부했더라고. 중부대학교인가? 제가 공부하는데 기억이 안 나. 아, 학교 안 나갔거든요. 아, 거의 안 나가서. 아예 안 나갔어요. 아예 안 나갔어. 건양대학교가 마지막이고 경기대학교는 좀 나갔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기회 있으면 또 대학생 시절 얘기 좀 해봐야지. 핑크색 항아리가 돼버렸는데.
덕수는 그 시절에도 굉장히 말랐었어요. 아 예. 그때 제덕이의 이미지는 속눈썹이 되게 길고 짙어가지고 지금도 그렇던데. 예. 동네 주변 학교 누님들한테 인기가 많았죠. 누님들이 이쁘다고. 이쁜 눈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는군요. 예. 담학생에. 부러웠는지도 몰라요. 속눈썹. 아 대려 누님들이 그 속눈썹과 눈에 생김새 부러워했다고. 예. 근데 저 거기 질감 잊지 마세요. 거기. 예. 거기 조금 약간 섬세할 필요가 있는 게 그 피부 질감이 연상되는 건 괜찮은데 그 피부색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좀 났으면 좋겠네요. 그 예. 특히 모델의 피부색하고요. 아 예. 저도 이러고 싶진 않은데요. 까먹었어요. 이 색깔 내는 걸 까먹어가지고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이거 색깔 안 나와가지고. 저 지금 팔레트 상에 있는 저 녹색 있죠. 예. 약간 저 올리브 그린 색깔 나는 거. 예. 네, 그거 조금 섞어보세요. 아 지금 섞고 있었어요 아까부터. 이거 그거랑 프로션 약간 섞고 다시 녹색 기운을 불러내야 돼요. 예. 지금 현재 그 색깔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예. 문제는 그 피부색과 유사성 때문에 양쪽 다 손해를 보니까 조금만 차이를 냅시다. 오늘 입덕하신 분이 계시다는데 네? 오늘 재진 씨한테 입덕하신 분이 계시다 댓글이 지나갔는데 이걸 보시다가 입덕하셨나 봐. 포인트가 있나요? 아 오늘 워낙 재밌었던 것 같아요. 대화 내용이. 저 학창 시절은 다 재밌는 얘기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기대해야겠네. 학창 시절 시절이요? 시리즈. 완전 재밌죠. 그러면은 맛배기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얘기를 한번
짧은 걸로. 아 완전 짧아요. 근데 친동생이 중학교 2학년이니까 그냥 문득 집에 있는 매니큐어를 했는데 동생이 투명 매니큐어를 하잖아요. 친동생도요. 그러니까 그때 학생들은요. 색깔 있는 거 못 하니까요. 저도 발라달라 해가지고 투명 매니큐어를 발랐어요. 근데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보통 남자 손은 되게 거치니까요. 그러고 있다가 고등학교 1학년 수업 시간에 이제 책을 들고 이렇게 영어 시간에 이러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 긴 막대기로 책을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쭉 높이더니 가만히 있으니까요. 다 이제 다 저만 쳐다보는 거죠. 여자 선생님이요? 아니면 남자 선생님? 영어 할아버지 선생님이요. 흰머리 하얗게 나가지고. 저는 또 책을 내렸는데 잘생긴 얼굴을 봐서 가만히 계신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러더니 할아버지셨구나. 손바닥을 피래요. 그래서 좀 이렇게 폈죠? 뒤집으래요. 왜요 선생님 무슨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때리는 거죠. 이렇게 나와서 이제 손바닥 펴. 예. 그냥 이제 고개 이렇게 숙이고. 남자가 매니큐어 칠했다고. 근데 이게 안 보이죠. 친구들은 이렇게 봐도 매니큐어 칠한지 어땠는지. 되게 굉장히 눈이 정확하신 분이시네요. 제가 제일 앞에 앉았거든요. 잘 보셨구나. 계속 보셨겠다 그 손. 계속 이게 뭐지 남자가 왜 매니큐어를 칠했지 했는데 그리고 이거를 제가 이제 고등학교가 공예고등학교라고 해가지고 이제 목칠과가 있어가지고 그거 나무 다듬는 거 있죠. 그게 있었어요. 그 수업 시간에 그걸 빨리 가서 사포질로 해서 벗겨내려가지고요. 손톱을 예. 가서 했어요. 예. 사포질로 다 벗겨내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오히려 이제 더 안 좋아졌죠. 그렇지. 다 지워지고. 찢기고 피나고. 뭐 급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급하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화장실에서 놀았죠. 그 와중에 놀았다고 또? 이게 그러니까 그 쉬는 시간 10분에 가는 화장실이랑 수업 시간에 가는 화장실랑은 정말 틀리더라고요. 시간을 길게 쓰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확인하고 나서는 자리에 앉았는데 그걸 제 반 친구들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요. 그래가지고는 또 영어 시간 때 매니큐어 칠해가지고 혼난 친구 아니냐고 그렇게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별로 재미없나요? 진짜 싫었는데 그 할아버지 선생님. 재진 씨를 굉장히 강렬한 기억일 텐데 되게 해피한 얘기가 아니었네. 예? 아니 이뻐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 아닌데 왜 할아버지는 선생님은 재밌었는데. 왜 그걸 왜 이렇게 싫었을까요? 자, 요번 거는 네. 제가 재진 씨 들려주려고 가져온 건데 그럼 아까 들려주시죠. 이제 요거 들어야죠 마지막으로. 그래요? 재진 씨가 좋아하는 곡인데 이건 OST 버전으로 들어볼게요.
그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선생님한테 영상 편지를 선생님 잘 지내고 계시죠? 저한테는 되게 안 좋았던 추억이었는데 삿포로 그게 잘 벗겨지지 않거든요, 선생님. 근데 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어떤 그 학창 시절의 추억이 돼가지고 그런 추억을 주셔가지고 뭐 이렇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되게 고맙고요. 생각난 김에 집에 가서 오늘 투명 매니큐어 꼭 발라야겠네요, 선생님. 잘했어요. 선생님도 꼭 발라보세요. 괜찮아요. 영양도 좀 해주시고.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선생님. 건강하십시오. 아우, 영상 편지. 또 영상 편지 한번 또 할까요, 저기? 제가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그 신문사가 중앙일보였어요. 그 소장님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그때 신문 배달할 때 안 나온 것도 몇 군데 있었거든요. 걔가 하도 짖어가지고 무서워서요. 정말 무서웠어요. 걔가 정말 전 물리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죄송해요.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네, 오래오래 사시고요. 아유, 잘했어요. 근데 이렇게 부산에 가면 생각나요. 그래서 그 있던 장소도 봤더니 지금은 없어지고 뭐 이렇게 2층이 됐더라고요. 신문사는. 또 영상 편지 또 할까요? 네. 영상 편지 그 도서관에다 한번 하고 싶은데 다음에 할까요? 아니 다음에. 아니 건물에다가 하려고 그랬죠 저는. 하나 좀 남겨놓읍시다. 아 예. 그래야 또 하지 우리가. 아. 또 영상 편지 살 사람 생각났어요. 그 시절의 제덕이요. 그것도 해야겠다. 네. 운동신경적으로. 아 이렇게 같이 한 팀이 돼가지고 춤추게 될 줄 알았으면은 잘해줄 걸 그랬어요. 지금은 꼭 잘해주십시오. 어우 지금 잘 챙겨줘요. 제가 이거는 제덕 씨한테 아니 제덕이한테 데려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시절 아니 지금 재진이라는 친구가 제덕 씨라는 친구한테 어떻게 잘해주는지 아니면 혹은 못해주는지 그런 거예요. 아 엄청 잘 챙겨주죠. 그때만 해도 친구라고 생각을 해서 만만하게 봤거든요. 혹은 그 시절에 남자들끼리는 뭔가 이렇게 항상 대결 구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좀 그때랑은 완전 달라서 뭔가 좀 더 건강하길 바라고 좀 몸이 안 아팠으면 좋겠더라고요. 좀 많이 좀 왜소해져가지고. 그래서 여전히는 아니고 그때에 비하면은 훨씬 더 챙겨주고 있죠. 건강을 항상 걱정하고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잘해줄 걸 그랬네요. 그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마음을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느낄 수 있게 지금 잘 해주세요. 네. 물론 가끔은 말로도 좀 전달해 주셔야죠. 저랑 아마포라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마폴라를 워낙 좋아하니까 저전 씨가 약간 소박하게 연주된 것도 하나만 더 드릴게요. 예. 아마포라는 연주곡 혹은 이렇게 가곡이라고 해야 되나요? 종류별로 다 들어봤는데 전 세계에서 이제 검색되는 음원을 한번 다 들어본 적인데 그걸 며칠씩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들으면 정말 질리지가 않아가지고요.
정말 신기한 게 정말 다행인 것도 이게 제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 방송이거든요. 근데 다른 분도 전화가 안 오고 있어요.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알고 계신 거니까. 재진 씨 번호를 모르셔서 전화 안 하시는 거네요. 아, 070은 저 번호 잘 아는 것 같던데요. 수신 차단으로 다 막아놔도 계속 다른 번호로 전화 오던데. 아, 그 다음 주에는 그 초자연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에 금요일 날 하면 좋겠는데. 네. 교수님도 이제 개강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수님 바빠가지고. 그 다음 주 금요일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네. 아 이게 또 일요일 방송하고 또 느낌이 확 다르네요 오늘 유난히. 네. 네. 네, 여러분 또 다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